예,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바이프로스트 A로 이어서 그 리퀴드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그 바이프로스트 리퀴드 운영하는 방법과 그 리퀴드의 어떤 성질을 조종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단 이 스피어를 에미터로, 자, A로가 아니라 리퀴드로 오브젝트 에미션 하는 방법은 똑같은데요. 그 에미션 하는 메쉬를 선택하고 키를 실행을 해주시면, 자, 메쉬로부터 바이프로스트 플루이드가 이렇게 에미션이 되고요. 그 다음에 A로와 다르게 A로는 템퍼러처에 의해서 그 부연시, 그 부력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었다면, 리퀴드는 그 그래비티 영향 받아서 그 아래로 내려오는 성질로 기본 표현이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생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콜라이더를 컬리전을 시켜볼게요. 와, C를, 자, 콜라이더 설정을 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자, 콜라이더 통해서 지오메트리를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리퀴드 타입은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이 파티클 알갱이들끼리 서로 인지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물이 갖고 있는 성질을 기본적으로 그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볼륨이 유지되는 상태이고, 그 A로 마찬가지로 그 레저션을 통해서 얘가 갖고 있는 디테일을 이렇게 올려주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살짝만 레저션 올려서 볼륨 좀 있게. 식으로 되어 있고, 자, 리퀴드의 기본 속성을 볼게요. 리퀴드에는 지금 이 바이프로스트의 상태 지금 파티클 베이스로 되어 있고, 그죠? 파티클로 되어 있고, 타임 뭐 포인트로 할 거냐, 스피어로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칼라는 그 벨로시티 채널을 지금 그 속도가 낮은 부분과 그 높은 부분을 차이를 이렇게 둔 거죠. 그 움직이지 않을 때 푸른색이었다가 얘가 무빙의 속도가 생기면 좀씩 밝아지겠죠. 이렇게 해서 얘가 갖고 있는 성질들을 그 채널별로 이렇게 그 컬러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치화해서 얘가 갖고 있는 벨로시티가 지금 각 파티클이 어떻게 되는지 수치화돼서 볼 수도 있는 거고, 벡터로 해서 얘 이동 방향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속성들이 있고요. 이렇게 이거는 전부 다 그 데이터 확인용이고요. 그래서 데이터 자체의 컨텐츠를 변형시키는 기능들은 아니에요. 확인용이고, 일단은 스피어 타입으로 해서 그 파티클에서 했던 것처럼 이 전체적으로 나중에 그 메쉬화 하기 전에 얘가 어느 정도 볼륨에서 그 형성이 될지를 한번 확인할 수 있게끔 스피어 타입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워터 계열이기 때문에 그 터뷸런스 살짝 줄게요. 너무 그 깔끔하게 얘가 지금 운영이 되죠. 그래서 크게 영향이 되지 않게끔, 자, 모션 필드를 줘서 너무 세지 않게끔 터뷸런스를 살짝 줄게요. 왜
굵직하게 페이지 변화도 빠르지 않게 이렇게 해서 살짝만 줘서 약간 랜덤 성향 있게끔 살짝 찌그러지죠. 이렇게 좀 너무 많이 퍼져나가면 안 돼. 그 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액체니까 크게 변화가 있지 않게 하지만 지금 뭐 흐름에 좀 뭔가 저항이 있어서 조금 랜덤해지게끔 살짝만 모션 필드 줬어요. 그럼 물을 무슨 이 바가지에 한번 그 담겨 있는 볼에 담겨 있는 물을 이렇게 한번 확 그 끼얹은 정도 이제 효과가 되겠죠. 그렇죠? 터뷸런스에 의해서 이렇게 뭉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생기고요. 파티클끼리 겹치면 서로 이렇게 밀어내요. 파티클끼리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리퀴드 기본을 갖고 있는 물의 성질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래서 레졸루션과 그 모션 필드 정도, 그다음 얘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피지컬한 이 환경에 의한 그 변화 그런 것들 통해서 그 기본 물은 간단하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상태를 제가 미리 캐시를 걸어놓은 걸로 한번 볼게요. 그 디폴트한 상태의 그 리퀴드고요. 물을 끼얹은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나죠. 이런 식으로 벨로시티 각각 갖고 있는 이 차이점들이 그 컬러로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 어떤 물리적인 부분들만 맞춰주시면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지고 뭐 레졸루션 디테일하게 해줄수록 디테일가 표현이 되는 거고. 한 가지를 빼먹었는데, 자 지금 그 양이 적죠, 그죠? 그래서 에미션에 보시면 이 덴서티 부분이 있는데 이걸 올린다 해서 뭐 시뮬레이션 자체가 그 변하진 않아요. 가까이 갖고 있는 파티클의 양적인 변화가 있고 이 에미션 부분에서 컨트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리퀴드 그 프로퍼티 보시면 여기 에미션 속성이 있어요. 그 물방울 그 스프레이 되는 그 퍼져나가는 그 물방울 컨트롤하는 그 드롭플렛 그 속성이 있고 보시면 그 파티클을 그 껍질 그다음에 그 이 전체 볼륨의 그 내부와 서피스 표면 부위로 이렇게 덴서티를 구분을 해 놨어요. 이 서피스라는 거는 이 서피스 밴드위스 1이라는 단위에서 두께고 그 1이라는 두께 그 안에 있는 내부의 덴서티를 인테리어 파티클 덴서티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껍질 부분하고 내부가 지금 덴서티 좀 다르죠. 그래서 이게 뭔가 볼륨이 꽉 차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게 퍼졌을 때 양적으로 좀 적어 보이기 때문에 그 껍질 부분과 안에 내부의 그 덴서티를 좀 합쳐줘 볼게요. 외형적으로 아까 봤을 때 뭐 크게 차이점은 없지만 이렇게 컬리전을 해서 안에 내용물도 이렇게 쏟아져 나올 때 보시면 자 아까하고 보시면 어때요? 파티클 내용물이 다르죠? 그러면 어때요? 그 시뮬레이션 할 때도 그 아웃풋적인 요소에서 차이가 날 거예요. 그 시뮬레이션 그 모션 자체가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파티클을 밀어내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모션에서 좀 차이가 있긴 있겠죠. 그래서 양이 좀 있으면 물이 이렇게 좀 흘러내리는 그 볼륨이 있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덴서티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 전체 형태적인 부분에서 조정할 수도 있고 에미션에서 전체 양을 조정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자체가 시뮬레이션을 조정하진 않는다는 거. A로에 있는 덴서티하고는 조금 내용적으로 다르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 자 우리 전에 그 파티클에서도 한번 해봤지만 이 리퀴드 시뮬레이션의 그 차이는 어디서 나냐면 이 비스코시티 얘가 얼마나 점성이 있는지 물을 기준으로 물은 점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없는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뭐 꿀, 뭐 이렇게 끈끈한 스티키한 그런 액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경계를 했을 때 비스코티가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 비스코티가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액체 리퀴드가 갖고 있는 성질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스코시티가 없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워터 계열의 일반적인 물을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자, 비스코시티가 지금 레인지가 그 뭐 설정 자체가 되어 있지 않죠. 그냥 숫자를 넣은 필드로만 되어 있어요. 우리 A로 할 때도 어때요? 수치를 어느 정도에서 레인지를 컨트롤해야 되는지가 조금 애매했었죠. 그래서 그런 걸 좀 확인해 봤는데 오늘도 그런 부분에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캐싱이 그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 비스코시티를 0.01, 그러니까 정말 살짝 준 거죠. 0.01 정도. 그럼 비스코티가 없진 않다, 있다는 정도의 값을 줬어요. 지금 이 0일 때와 또 현격히 다르죠. 자, 바이프로스트 그 플루이드 리퀴드 타입의 특징은 그 서피스 텐션, 표면 장력, 비스코시티, 스티키, 컬라이드한 오브젝트의 끈끈함 정도, 이런 것들 다 함께 조정해서 했었단 말이에요. 파티클 베이스로 할 때는. 그런데 이 플루이드는 이 비스코시티의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그 컬라이더의 표면에 그 컬리전을 했을 때 어때요? 그대로 그냥 흘러내리지 않죠. 비스코시티가 없었을 때 막 흘러내리는 그런 느낌이. 자, 비교해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어때요? 바닥에 스티키한 느낌 전혀 없이 어때요? 그대로 흘러내리죠. 비스코티가 전혀 없는 상태고, 이거는. 자, 이거는 뭐예요? 비스코트 0.01 줬어요. 굉장히 적은 숫자를 줬는데 어때요? 굉장히 끈끈하죠. 약간 웨트한 모래, 젖어 있는 모래 정도의 특징을 나타내요. 비스코티를 굉장히 소량 그냥 있는 정도로만 추가를 해줬을 때, 자, 어때요? 이 위쪽 실린더분에서 다 흘러내리지 않죠? 천천히 흘러내리고. 그래서 이 비스커스티, 바이프로스트 리퀴드에서 비스커스티는 스티키니스, 그 다음에 표면 장력 서피스 텐션, 그 다음에 비스커스티 점성의 성질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정도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0.01만 줘도 어때요? 이 정도의 특징을 나타내요. 모래가 리퀴드라기보다는 약간 모래 같은 느낌이 나죠. 여기에 비스커스티를 100으로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0.01에서 100으로. 끈끈함이 조금 더 했는데 100이라는 수치를 올린 것만큼 어때요? 그렇게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진 않아요. 지금 이게 비스커스티 0.01일 때, 얘가 비스커스티가 100이라는 숫자를 줬을 때예요. 표면에 대한 저항력이 훨씬 세졌고요. 그 다음에 덩어리감이 더 많이 지죠. 그 다음에 이게 흘러내릴 때 보면 어때요? 쭉 흘러내리지 않고 어때요? 굉장히 끈적끈적하게 흘러내려요. 그러니까 이 파티클끼리 비스커시티 점성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죠. 이제 100 정도 주면 약간 우유랄지 아니면 풀이 좀 섞여 있는 물풀 정도, 그죠? 점성이 아주 많진 않지만 아직은 액체, 노멀한 액체의 성질이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정도의.
이게 자 350 정도. 자, 딱 봐도 굉장히 끈끈해 보죠. 이제는 떨어지지 않고 뭔가 이어져서 움직이는. 그 다음에 그 표면에 컬라이즈 했을 때 어때요? 최적이 유지가 되면서 거의 움직이지 않죠. 지금 한 350 정도 줬을 때 이 정도. 약간 그 스프나 죽 같은, 그죠? 훨씬 더 걸쭉한 느낌이 들죠. 이게 350 정도. 하나 더 열어서 볼게요. 600 정도. 그쵸? 쭉 그렇게 굉장히 이제 꿀이나 이런 애들처럼 굉장히 끈끈한 거죠. 이제는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비스코시티의 레인지를 이렇게 100 단위로 조정을 하셔야 변화의 차이가 있어요. 1, 2 정도 차이 주셔서는 이게 그 기능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시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제가 보실 때는 0에서 숫자가 조금만 들어가도 비스코시티가 굉장히 상당한 기능을 발휘를 하고요. 일단은 그 다음에 그 비스코시티에 의해서 이 리퀴드의 성질이 변화를 해야 될 때는 100 단위로 수치를 좀 크게 변화를 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 이제 설페이트 텐션은 그 파티클이나 다른 거에서 하던 그런 기능 없어. 응집시켜서 덩어리를 크게 만들어 주거나 그런 정도의 기능은 없고, 그 막 흩어져서 퍼져나가는 녀석이 좀 갈래가 좀 덜 지고 뭉쳐 있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정도 크게 흐르는 스트림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요. 그래서 주로 여러분이 조정하실 거는 이 비스코시티를 이용하셔서 그 상태의 변화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더 볼까요? 100 단위 정도의 변화를 주셔야 이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 이렇게 해서 나중에 테스트 하실 때 이 비스코시티 부분을 한번 활용을 잘 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에미션을 필해서 이걸 채운 정도의 양만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줄줄줄 계속 나오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 바이프로스트 에미터에 가셔서 컨티뉴어스 에미션을 체크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플루이드가 딱 그 채워진 양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때요? 끊임없이 이 에미터로 사용한 메쉬에서 계속 이렇게 흘러나오게끔 돼요. 그래서 그 스트림이나 플로우를 만들고 계속 그 플루이드를 공급하셔야 될 때는 컨티뉴어스 애니메이션을 체크를 켜주시면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 스티키한 점액질을 한번 해볼까요? 뭐 물 워터기를 그냥 흘려 보내면 웬만큼 표현이 되니까 스틱을 한 550 정도 해서 자 계속 공급이 되다 보니 어때요? 그냥 흩어져서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그 정말 꿀이나 뭐 이런 애처럼 계속 이어져서 이렇게 밀어내는 식으로 해서 흘러내리게 되죠. 그 아래
양쪽 부분도 어때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그 볼륨도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그래서 뭔가 이 지금 쉐입이 좀 두리뭉실한데 디테일한 쉐입을 원하면 지금 터뷸런스 그 모션 필드를 살짝 줬기 때문에 그 이렇게 그 우리가 따를 때 보면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지금 에미터는 랜덤한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흘러내리는 게 굉장히 너무 정직하게 흘러내리죠. 그죠? 자연스럽게 하려면 모션 필드도 조금만 세게 해주고 그 복셀 사이즈를 낮춰서 레졸루션을 식으로 좀 올려줘 버리면 되겠죠. 솔리드하게 나오게 되네요. 좀 너무 무거워지니까 이거를 포인트 타입으로 바꿔서 좀 가볍게 하고 자, 캐시를 걸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캐시는 A로하고 똑같고요. 캐시를 걸 이 바이프로스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바이프로스트 컴퓨터 앤 캐시 디스크 가셔서 캐시를 구워주시면 됩니다. 자, 캐시를 걸어놓고 한번 다시 볼게요. 예, 캐시를 뽑아봤고요. 그 리퀴드 프로퍼티 컨테이너의 밑에 보시면 그 리퀴드 캐시 항목이 따로 있죠. 그래서 이네이블 되어 있고, 자 쉐입을 잠깐 보시면, 자 이렇게 점성인 녀석 되게 뭐 반드시 잘 따르면 그 뭐 쭉 잘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그죠? 그 터뷸런스를 줘서 조금 랜덤해지게 하면 좀 자연스러워지죠, 모션이. 식으로 내려와서 바닥 부분에 쌓이고 이렇게 좀 그 서로 간에 흘러내리는 부분들도 생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걸 이제 메쉬 상태로 확인을 하고 싶으시면 그 리퀴드 쉐입 노드에 가셔서 아래쪽 보시면 그 바이프로스트 메쉬ing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 바로 메쉬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네이블 눌러주시면 식으로 바로 메쉬로 전환이 되죠. 파티클 꺼주시고 이런 식으로 쭉 타고 흘러내리고 서로 간의 볼륨에 의해서 흘러내리는 이런 쉐입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성질 특징만 변화를 여러분이 잘 주시면 그 성질의 변화에 맞게끔 표현 자체가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 모션 필드를 살짝 준다는 이런 그 요령적인 부분 정도만 적용을 하시면 시뮬레이션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크게 표현상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황 설정만 잘 해주시고 거기에 맞게끔만 시뮬레이션 해주시면 간단하게 그 리퀴드 타입의 여러 가지 타입들을 표현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오케이,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메쉬를 아웃풋해서 질감 잡아보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